자, 186쪽입니다. 명제 P이면 Q이다. 의 참거짓은 어떻게 판별할까?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면이라고 읽었어요. 자, 화살표는 이면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자, 명제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해서 P 가정 x는 2, Q 결론 x제곱은 4 라고 하면 주어진 명제를 P이면 Q이다 이렇게 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조건 PQ로 이루어진 명제 P이면 Q이다를 기호로 P 화살표 Q 읽을 때는 P이면 Q이다 이거와 같이 나타내고요. P를 이 명제의 가정 이쪽에 앞쪽에 있는 게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Q를 이 명제의 결론 쪽에 있는 게 결론이다 라고 합니다. 위 명제에서 가정은 x는 2이고 결론은 x의 제곱은 4이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문제 7번 볼까요? 다음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말하시오. 1번 A, B가 짝수이면 여기까지가 나누면 되겠죠. A 더하기 B는 짝수이다. 그래서 가정 P는 A, B가 짝수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Q 결론은 A 더하기 B는 B가 짝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x가 3이면 2x 더하기 3은 9이다. 여기서 가정 P는 x는 3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 Q는 2x 더하기 3은 9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쵸? 자,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거짓은 그럼 어떻게 알아보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명제 x가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에서 두 개의 조건 P, x는 4의 약수이다. Q, x는 8의 약수이다. 이것의 진리집합을 각각 구해보면 P는 1, 2, 4죠. 그 다음 Q는 1, 2, 4, 8이죠. 그쵸? 자, 그래서 얘네들의 포함 관계를 살펴봤더니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고요. 즉 4의 약수는 모두 8의 약수이므로 4의 약수는 모두 8의 약수가 된다는 걸 확인했죠. 명제 x가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이 말은 참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면 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 x가 6의 약수이면 x는 9의 약수이다 해서 두 조건 마찬가지로 P는 x는 6의 약수이다. 그 다음 Q는 x는 9의 약수이다 해서 진리집합을 각각 구해봤더니 P에는 1, 2, 3, 6이고 Q에는 1, 3, 9예요. 그쵸? 포함관계를 살펴봤더니 P는 Q의 부분집합이 아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6의 약수 중에는 9의 약수가 아닌 것이 들어있죠. 그쵸? 그러므로 6의 약수가 전부 다 9의 약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짓이 되는 거죠. 따라서 P하고 Q 사이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하면 거짓인 명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상을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거짓과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거짓은 어떻게 판별하냐 하면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돼요. 진리집합을 구해서 진리집합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그 명제는 참입니다. 진리집합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명제는 거짓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편 이제 보세요. 명제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일 때에는 가정 P는 만족하지만 결론 Q는 만족시키지 않는 예가 하나라도 있으면 보여주면 되는데, 자, 아까 여기에서 위에서도 봤듯이 2하고 6은 6의 약수이지만 9의 약수가 아니었죠. 그래서 거짓이 나왔죠. 이러한 2하고 6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걸 찾아주면 되는데, 이러한 예를 발레라고 합니다. 발레. 예를 들어 x가 4의 약수이면 x가 10의 약수이다. 여기에서 4의 약수는 1, 2, 4, 10의 약수는 1, 2, 50이 있죠.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발레는 4가 되겠네요. 그쵸? 4. 이게 발레가 된다라는 거죠. 자, 예제 2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그러니까 진리집합을 구해서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면 참이 되는 거고요.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거짓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여기 보면 두 조건의 진리집합을 각각 구해서 포함관계를 살펴보면 돼요. 포함하면 참이고요.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이다라는 거죠. 주어진 명제의 가정을 P, 결론을 Q라고 하면 진리집합 PQ를 구해 봅시다. 자, 먼저 1번 x제곱이 1이면 x제곱이 1. 그럼 이것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하고 1이죠. 그 다음 x 더하기 1, 0이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Q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P하고 Q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따라서 1번은 거짓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x는 6의 약수이다. 그 다음 x는 12의 약수이다. 진리집합 P를 구하면 1, 2, 3, 6이고 진리집합 Q를 구하면 1, 2, 3, 4, 6, 12가 되겠죠. 자, 그래서 포함관계가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므로 이 명제는 참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거짓을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8번 보니까 1번 소수는 홀수이다. 소수는 홀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소수들을 구해보면 되는데 이 소수 중에는 2가 들어있죠. 그쵸? 2도 소수죠. 자, 2는 홀수에 포함되어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하지 않죠? 네. 따라서 이 진리합 사이에서의 포함관계는 2 때문에 발레 2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겠네요. 그러니까 1번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거는 삼각형의 포함관계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자, 삼각형 안에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 안에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포함관계가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정삼각형, 모든 정삼각형은 전부 다 이등변 삼각형 안에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됐죠? 자, 3번은 x가 무리수이면 x제곱은 유리수이다. 이거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더하기 루트 2 무리수죠. 그죠? 그럼 이제 이거를 제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은 계산해보면 3 더하기 2 루트 2가 되겠죠. 자, 이 수는 무리수죠. 그죠? 그래서 x가 무리수라고 해서 x가 무리수인데요. 이것을 제곱하면 무리수도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x제곱이 유리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발레가 되는 거죠. 네, 따라서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그쵸? 네, 4번은요. 수직선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x가 2보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이게 P예요. 그 다음에 x는
3보다 작고 5보다 크는 그러한 관계가 되겠네요. 3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은 이러한 수직선의 모형을 볼 수 있겠죠. 네. 자, 보니까 여기 있는 요 P가 Q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P가 Q의 부분집합임을 알 수 있겠네요. 수직선을 그려봤더니. 따라서 4번 문제는 참이 되는 거죠. 4번 명제는 참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명제가 참 거짓을 알려면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조건 P하고 Q에 대해서 명제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not Q니까 얘는 Q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면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면 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그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얘가 P의 진리집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Q는 이거니까 not Q는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죠? 네, 따라서 이러한 관계 참이 되게 하려면 Q의 여집합이 P를 포함해야 되니까 A가 이쪽에 위치하면 되겠네요. A가 이렇게 된다면 P를 포함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네. 따라서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188쪽. 자, 이번에는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의 참거짓은 어떻게 판별할까? 라는 거예요. 자, 생각톡 볼게요. 다음은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문장들이다. 볼까요? 1번. 모든 나무의 잎은 겨울에 떨어진다. 2번. 어떤 나무는 봄에 핀다. 3번. 모든 자연수는 정수이다. 4번. 어떤 음의 정수는 자연수이다. 자, 이 문장의 참거짓을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1번 모든 나무의 잎은 겨울에 떨어진다. 맞나요? 틀렸죠? 겨울에 안 떨어지는 것도 있죠. 거짓이에요. 거짓. 어떤 나무는 봄에 꽃이 핀다. 그렇죠? 어떤 나무 봄에 꽃이 피는 나무가 있죠. 네, 이건 참이죠. 모든 자연수는 정수이다. 그렇죠. 정수 안에 자연수가 들어갔죠. 그 다음 어떤 음의 정수는 자연수이다. 음의 정수가 자연수가 될 수 없죠. 이거는 거짓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일반적으로 조건 P는 명제가 아니지만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또는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이것은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으므로 명제가 됩니다. 명제가 돼요. 즉 문자 앞에, 그러니까 변수가 들어가도 문자 X 앞에 변수가 들어가도 변수에 따라서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기 때문에 변수만 들어간 거는 우리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명제가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변수가 들어간 그 명제, 조건이나 명제에 그런 X 앞에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들어가면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명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X의 범위를 제한하면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제가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할 때 명제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모든
이것이 참이 되는 것은 U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P가 참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P가 전체 집합과 같으면,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과 같으면 1은 참이 되는 거고요. 하나라도 같지 않으면 1은 거짓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어떠한 한 개라도 P를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거고, 모든 X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하면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X에 대해서, 어떤 X 한 개,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참이라는, 이게 참이라는 것은 U에 속하는, 전체 집합에 속하는 원소 중에서 P가 참이 되게 하는 원소가 한 개라도 있으면, 적어도 한 개라도 있으면 그러면 참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즉 진리집합 안에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 되게 하는 녀석이 한 개라도 있으면 그러면 이 명제, 2번 명제는 참이 되고요. 만약에 하나도 없으면, 진리집합의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2번은 거짓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의 참거짓은 모든 것에 대해서 P이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진리 집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녀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 집합이 곧 진리 집합이면 참이 되는 거고, 전체 집합과 진리 집합이 다르면, 즉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즉 발레가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만약에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즉 진리집합 안에 원소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즉 참이 되게 하는 녀석이 한 개라도 있으면 그러면 참이 되는 거고,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면, 즉 하나라도 만족하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 거짓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보기 한번 볼까요? 보기 옆에 모든이 있는 명제는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인지 아닌지 판단하고요. 그 다음 어떤이 있는 명제는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기 명제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자, 여기에서 조건 x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이것의 진리집합은, 자, 이것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모든 실수죠. 그쵸?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x제곱 더하기 1은 0보다 크잖아요. 그쵸? 따라서 진리집합이 결국 전체 집합이 되므로 주어진 명제는 참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명제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1이 0이다.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x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죠. x제곱 더하기 1을 0을 만족시키는,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x는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되니까 이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체 다 만족하느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것이 있느냐, 한 개라도 만족하는 것이 있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 다음 명제에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자, 모든이 들어갔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x제곱 빼기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진리집합이, 그러니까 모든 진리집합이 모든 자연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전체 집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자, 하나씩 해보면 되는 거죠. 하나씩은 다 못하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x제곱 빼기 x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냐. 자, 이거를 해보면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1의 제곱 빼기 1은 0이죠. 그 다음 2의 제곱 빼기 2는 4 빼기 2니까 2. 0보다 커요. 0보다 크고 3의 제곱 빼기 3도 0보다 크죠.
자, 이런 식으로 x의 제곱 빼기 x는요. x로 묶어주면 x 빼기 1이죠. 그쵸? x는 자연수니까 이거는 항상 0보다 커요. 그쵸? 그 다음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니까 x 빼기 1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쵸? 따라서 0보다 큰 값과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곱하면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의 x에 대해서 x제곱 빼기 x의 값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즉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과 같으므로 1번 문제는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1번은 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x는 0이다. 이렇게 자, x제곱 자연수에 대해서 자연수를 제곱하고 또 자연수를 더한 값이 0이 되게 하는 그러한 자연수는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그쵸? 이거 x로 묶어주면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고요. 자,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거 0 아니죠. 그 다음 자연수에다가 1을 더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0 아니죠. 0 아닌 값 두 개 곱하니까 얘는 0이 아닙니다. 절대로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따라서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도 이런 x제곱 더하기 x는 0이 되게 하는 그러한 x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어떤 자연수를 만족하는 이 진리집합 x는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도 진리집합 p는 공집합이 되겠네요. 그쵸? 진리집합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명제는 거짓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가 있는 명제의 부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명제의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이것의 부정은 p가 아닌 x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라는 그거의 부정은 어떤 x에 대해서 p가 아닌 것이 있다는 거죠. p가 아닌 x가 있다. 즉 어떤 x에 대해서 p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명제에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어떤 x에 대해서는 p이다. 이것을 부정하면 p인 x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x에 대해서 p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는 거예요.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옆에도 한번 볼까요? P는 U의 부정은 P가 U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쵸? 즉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P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것의 부정은 P가 공집합이다 아니다의 부정은 P는 공집합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P는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제집합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기를 한번 볼까요? 보기. 명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의 부정은 모든이 어떤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부정하면 x의 제곱은 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것은 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은 홀수이다. 이것을 부정하면 x제곱은 홀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쵸? 이것은 거짓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고짓을 얘기해라. 자, 그러면 모든, 자,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 빼기 2가 0보다 크다. 이것의 부정은 절대값 x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부정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을 만족하는 x값 있을까요? 네, x에다 2 집어넣으면 있잖아요. 그쵸? 2 빼기 2는 0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실수 2에 대해서는 절대값 x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2번은요. 어떤. 자,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x 더하기 3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정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여기에서 x의 제곱 빼기 x 빼기 3은 0에서 근해 공식으로 구하면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죠. 그쵸?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x가 이거일 때 만족을 하잖아요. 그쵸? 따라서 모든 x에 대해서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만족하는 얘가 있기 때문에 얘는 2번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쵸? 그 다음 이야기 수학은 모순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